요즘 시장을 보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헷갈리시죠?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신호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 흥미로운 분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수수께끼를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도대체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게 불과 며칠 전, 바로 1월 30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오던 반도체 섹터가 갑자기, 정말 갑자기 큰 타격을 입었죠. 대표적인 반도체 ETF인 SMH와 SOXX가 각각 3%, 4% 넘게 폭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똑같은 기술주인데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초대형 기업들은 아주 잘 버텨냈고 심지어 애플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거든요. 아니 왜 한쪽은 와르르 무너지는데 다른 한쪽은 이렇게 굳건했을까요? 이 수수께끼의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수께끼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기술적 차트입니다. 차트가 우리에게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죠.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 원달러 환율 주간 차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고점은 딱 특정 지점에 막혀 있는 이른바 상승 삼각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마치 스프링을 꾹꾹 눌러놓은 것처럼 에너지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응축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 사례를 보면 이 패턴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거든요. 예전 금 차트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삼각형 패턴이 나타난 다음에 저항선을 뚫자마자 가격이 폭발적으로 솟구쳤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바로 그 폭발 직전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차트가 곧 큰일이 날 거다라고 예고를 했다면 그 움직임을 촉발시킨 방화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단서, 바로 최근에 쏟아진 경제 소식들입니다. 첫 번째 방아쇠는 이름하여 워시 쇼크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떠오르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이분은 금리 인상에 아주 적극적인 소위 매파적 성향으로 유명한데요. 그의 등장은 앞으로 돈줄을 쨘 거다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시장은요,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동안 달러가 약세일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소식 딱 하나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하루 만에 무려 9%나 폭락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두 번째 방아쇠는 바로 이 지표,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나중에 우리가 사는 물건값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발표된 월간 근원 PPI 수치가 무려 0.7%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냐면요. 시장에서는 기껏해야 한 0.2% 나오겠지 했는데 그 예상치를 3배나 뛰어넘어버린 겁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기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차트는 방향을 알려줬고 경제 뉴스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럼 이 신호를 본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똑똑한 큰 손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세 번째 단서 한번 따라가 보시죠. 다시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1월 30일, 자금은 반도체 섹터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AMD 같은 주식은 6% 넘게 떨어졌죠. 반면에 그 돈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처럼 안정적으로 현금을 벌어들이는 거대 기술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섹터 순환, 똑똑한 돈의 이동입니다. 이런 흐름에 확신을 불어넣은 게 바로 월가의 거물들이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 이분이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 지명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선택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앞으로 강달러 시대가 온다에 공개적으로 베팅한 거죠. 또 다른 거물, 시타델의 켄 그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최근 시장이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애플, 아마존 이 5개 종목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기적인 등락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흐름을 읽고
확신에 차서 돈을 넣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모든 단서가 모였습니다. 차트, 경제지표, 그리고 스마트머니의 움직임까지. 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면 드디어 우리가 처음 마주했던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 해답의 핵심에는 바로 오비비비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름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효과는 아주 간단해요. 딱 3단계로 정리됩니다. 첫째,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돈을 쓰면 세금을 엄청나게 깎아줍니다. 둘째, 그러니까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뒀던 현금을 와, 세금 혜택 받자 하면서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온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자사주 매입 같은 걸 통해서 현금 부자인 빅테크 기업들한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건 뭐 사실상 미국 빅테크 기업들한테 로켓 연료를 그냥 들이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고금리 때문에 헉헉댈 때 이 친구들은 오히려 돈벼락을 맞는 거죠.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모든 흐름이 과거의 어떤 시점과 놀랍도록 똑같다는 겁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지금 원달러 차트, 이 상승 삼각형 패턴 기억하시죠? 이제 오른쪽 차트를 한번 보세요. 2018년에 달러가 폭등하기 직전 모습이랑 거의 판박입니다. 역사가 이번에는 훨씬 더 강력한 정부 지원까지 등이 없고 반복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 혼란은 어쩌면 단순한 혼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2018년에 목격했던 그 거대한 자금의 이동, 대순환이 훨씬 더 강력한 엔진을 달고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